강물처럼 흘러가는 세월에도 추억을 간직한 음악 카페. LP판에서 흘러나온 음악만이 늘 이 카페를 채운다. 스피커에서 검은 그랜드 피아노, 그리고 벽에 걸린 통기타. 이곳에선 시간이 아날로그로 흐른다. 사진 속 20대 젊은 카페 주인의 모습은 카페의 역사를 짐작케 한다. 손님들은 이곳에서 지난 세월과 추억을 만난다. 맥주 한 잔을 하면서 잔잔한 이 컨트리 음악을 들으면 마음까지 편안해지고요. 지난 25년간 대전 시민의 사랑을 받아온 국내 유일의 컨트리 뮤직 라이브 카페. 컨트리 음악에 빠져 카페를 지켜온 이정명 씨의 집념 때문이다. 컨트리 음악과 커피 한 잔. 수십 년간 이정명 씨의 아침에 늘 함께했던 것들이다. Someday when we meet up yonder, we'll stroll hand in hand again.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과 별개로 이런 여유를 누릴 수 있어 좋다. 음악 카페를 운영하는 그가 보통 사람과 다른 생활 습관을 갖고 있는 건 당연한 일. 단조롭습니다. 사실 굉장히 단조로워요. 잘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4시 반 5시에 자고요. 새벽이죠. 거의 아침 그래서 잠을 자고 10시 반 정도에서는 꼭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간밤에 연습했던 거 가사 쓴 거 정리하고요. 그리고 집안일 조금 정리하다 보면 벌써 4시 다시 돼버리고요. 이정명 씨가 사랑하는 애만은 다름 아닌 자전거. 직장인들이 퇴근 준비를 할 무렵에야 그는 출근을 한다. 전민동에서 대흥동까지 40분을 달려야 하는 짧지 않은 거리지만 오늘도 열심히 하상도로를 달린다. 늘 한 길로만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그 인생의 대부분도 컨트리 음악에 빠져 살았다. 그의 생각과 행동은 늘 컨트리 음악 안에 있었다. 그의 카페를 25년이나 지켜온 우직함도 컨트리 음악 덕분이었다. 근데 아주 습관이 돼가지고 건강에도 좋고요. 오후 5시 손님 맞을 시간이다. 지난 83년 10월 문을 연 컨트리 뮤직 라이브 카페. 당시 대전에서 음악을 좀 듣는다는 사람들은 그의 음악 카페로 모여들었다. 젊은이들은 하나의 유행처럼 그의 카페를 방문했을 정도 문전성시를 이뤘었다. 그대 나를 사랑한다면 항상 곁에 있어주. 잠시 머물다 떠나지 말고 언제나. 세대가 바뀌고 디지털 세상이 되면서 찾는 사람이 뜸해졌다. 한창 잘 될 때는 종업원을 5이나 뒀었는데 지금은 이정명 씨 혼자 카페 살림을 꾸려간다. 이정명 씨는 카페 주인이기 전에 이미 3집 앨범을 발표한 컨트리 뮤직 가수다. 그의 청춘은 컨트리 음악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과 열정이었다. 포크 뮤직이나 발라드, 댄스 음악이 대중음악의 주류를 이룰 때도 그는 오직 컨트리 음악이었다. 그때 당시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이정선 씨, 지금 교편생활 한다고 그럽니다. 이정선 씨나 조동진 씨 같은 사람이 저보고 뭐라 했냐면 70년대 중후반 얘기예요. 이정민 사람 꿈꾸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미쳤다 이런 말도 듣고 그러는데
뭐 그것은 저한테 상관이 없는 거고. 근데 저는 계속 컨트리 음악으로 이제 노력을 했던 거고, 컨트리 음악은 사실은 락과 팝의 뿌리거든요. 엘비스 프레슬리, 제리 리 루이스, 칼 퍼킨스 다 컨트리 음악 성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로 쭉 해온 나오다가 미국에서 80년대 수상하고서 대전을 갔다가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저 서티피케이트도 거기서 상장을 주는 게 아니라 서티피케이트 줘요. 그걸 주면은 미국에서 2장을 줘요. 하나는 당신이 액자를 해서 걸어놓고, 또 하나는 미국에 관련된 모든 레코드 회사나 프로덕션에 보여줘라 이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쉽게 이런 거예요. 이제 말하면 50점 따고 들어간다 이거지. 그의 나이 27이던 1980년 미국 컨트리 뮤직의 고향 내슈빌 팝 페스티벌에서 작곡상을 수상했다. 그런 그가 대전에 정착한 이유가 뭘까? 저는 내슈빌처럼 대전을 대전빌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나름대로는 제가 우리나라 대중음악 사회화시키려고 굉장히 뛰었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마음이 굉장히 허전해요. 왜냐면 86년부터 공연을 안 했어요. 서울, 대전에서 다 똑같이. 근데 왜냐면 너무 혼자 힘이 드니까. 미국의 뉴올리언스는 재즈의 도시, 내슈빌은 컨트리 음악의 도시인 것처럼 대전도 음악의 도시라는 브랜드를 입혀주고 싶었다. 한때는 대전에서 컨트리 뮤직 콘서트를 매년 열었었다. 허나 대전을 음악 도시로 만드는 일이 그의 소망으로만 그친 것이 아쉽다. 진짜 다 버린 거야. 우리나라 가요사에서 국내 유일의 컨트리 뮤지션으로 인정받은 그. 가수들 모아놓고 그랜드 오프리쇼예요. 네. 그래서 이제 쇼를 한단 말이야. 그럼 이분이 항상 오픈해. 컨트리 음악이 삶 자체였던 중년들은 그와 추억 나누는 일을 즐긴다. 한때는 그의 음악 카페에서 노래 부르고 싶어하는 무명 가수가 줄을 섰었다. 유명한 가수들도 대전에 오면 카페는 꼭 들릴 정도였다. 무대만큼은 지금도 원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열어둔다. Now you're still young. Take my advice. Take a woman's love and you'll pay the price. 'Cause now I'm lost. Too late to pay. You'll be another guy out on the lost highway. 컨트리 음악에는 자연과 인간, 신, 그리고 가정이라는 따뜻한 주제가 들어있다. 그것이 이정명 씨가 40년간 컨트리 음악에 빠져지는 이유다. 이 카페의 골수팬은 사실 전국에서 방문할 정도다. 작년엔 캐나다의 유명한 싱어송라이터인 닐 영의 멤버들이 카페에 깜짝 방문하기도 했다. 오랜 세월 잊지 않고 찾아주는 손님들 단 한 명을 위해서라도 카페 문을 열어줄 생각이다. 이 회색 도시 내에서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게 전 지나가면서 우연히 이제 한 5년 전에 들렸는데 잔잔해지죠. 이제 뭐 성난 파도처럼 이 세상이 굉장히 복잡한데 맥주 한 잔을 하면서 잔잔한 이 컨트리 음악을 들으면 마음까지 편안해지고요. 컨트리 음악과 카페가 늘 세계의 전부였던 이정명 씨. 아내와 따뜻한 시간을 보냈던 시간보다 카페 안에서 보냈던 시간이 더 많았다. 젊은 열정을 오직 음악에 쏟아부었다. 그의 곁에서 외로웠을 아내에게 슬그머니 미안한 마음이 드는 요즘이다. 뒤늦게라도 그동안 부족했던 남편 노릇하느라 열심이다. 자전거 타고 갑천변을 자주 나간다. 가족과 함께 운동하는 재미가 생겼다.
총각 시절 컨트리 음악을 운명이라 여기며 지내던 그에게 카페를 찾는 한 여인이 보였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내려와 그의 음악을 들을 정도로 열성 팬이었던 그 사람은 지금의 아내가 됐다. 천생의 연분도 그 음악이 맺어준 셈이다. 그냥 왠지 이렇게 딱 보는 순간 이렇게 남 같지 않고 굉장히 이렇게 친근한 느낌이 딱 들어서 좀 뭔가 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확실한 어떤 이렇게 뭐 힐링이라 그러나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만난 지 3개월 만에 아내와 결혼을 했다. 미술을 전공해 설치미술가로 활동하던 아내도 남편을 따라 대전에 정착했다. 예술가로서 포기해야 할 부분도 있었지만 소소한 행복을 택했다. 이게 균형이 안 맞았단 소리야. 각자 이렇게 개인적으로 취미 생활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요. 서로 이렇게 존중하면서 재밌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귀한 세 딸도 얻었다. 음악가인 아빠와 미술가인 엄마 사이에서 예술적인 감각을 두루 익히며 자랐다. 딸들에겐 늘 부족한 아빠, 그러나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 갈 길 찾아가는 딸이 대견하다. 저는 사실 굉장히 너무 감사해요. 사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엄마는 미술하시고 아빠는 음악하셔서 그런 예술가의 집안에서 태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남들보다 훨씬 감성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 예술적인 그런 환경에서 자라서 그런지 저는 그런 게 어렸을 때부터 다른 친구들이 갖지 못한 거를 좀 많이 가졌던 편이거든요. 특히 둘째 딸은 아빠의 뒤를 이어 음악도의 길을 가고 있다. 세대가 다르다 보니 음악에 대한 견해차도 생기기 마련. 그래도 아빠가 걸어온 길에 대해선 존중하는 딸들이다. 유명한 그 명 매니저 진짜 존경스럽고 그냥 항상 든든하고 저는 이제 뮤직 프로듀서 하고 싶어서 이제 유학 중에 있고요. 가르치고 배출하면 굉장히 이정명 씨 자신이 음악을 힘들게 시작했기 때문에 딸들에게는 든든한 후원자로 남고 싶다. 음악 한다고 저 한번 쫓겨나게 됐어요. 70년대. 옛날에는 음악 한 다음에 다리 부러진다고 그래서 배고픈 직업이니까 시 쓰고 음악 한 다음에 난리 났죠. 이정명 씨의 음악성은 딸들에게 전해졌지만 그는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묘향, 그의 어머니는 남도창을 하는 유명한 국악인이셨다. 이정명 씨는 어머니와 전혀 다른 장르의 음악, 컨트리에 빠져든 것이다. 그냥 좋아했죠. 제 아주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제 18번이 뭐냐면 지금도 제 18번인데 흔히 말해서 All for the Love of a Girl입니다. 자니 같은 노래. 그런데 지금도 술 먹으면 가끔 그 노래 부르는데 저는 그때 이게 팝인 줄 알고 들었죠. 사실 그게 팝송인 줄 알고 들었죠. 뭐 이게 칸츄인 줄 알았습니까? 칸츄에서도 전통 칸츄인가 힐빌리 뮤직계였는데 그런 거 보면 제 뇌리 속에 혹은 제 영혼에 칸츄리 멜로디가 이미 잠재에 들어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운명. 이정명 씨는 컨트리 음악과의 만남을 그렇게 말한다. 컨트리라는 장르를 알기 전부터 그는 그 음악에 빠져들었다. 10대 음악을 만나고 지금은 지천명을 훌쩍 넘긴 나이. 그는 나이를 먹었지만 음악을 향한 열정은 여전히 뜨겁다. 많은 가수들이 그의 카페를 찾아와 노래를 불렀다. 그때도 하루에 한 번은 사람들에게 꼭 노래를 선사했었다.
아름다운 멜로디와 서정적인 시어. 그 자신이 컨트리 음악 안에서 늘 편안했던 것처럼 사람들 마음에 숨어있는 고향과 그리움 그리고 향수를 깨우고 싶었다. 그가 그리워하던 것들은 멀리 있지 않았다. 늘 그의 곁에 있었다. 그건 세월과 음악이 그에게 가르쳐 준 것이다. 컨트리 음악 안에서 행복해하던 사람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세월에 희미해지는 모든 추억이 그에겐 안타까운 아쉬움이다. 대신에 요즘엔 셋째 딸과 컴퓨터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자신의 카페와 블로그를 딸이 대신 관리를 해준다. 아빠도 하실 수는 있으신데 그래도 제가 해드려요. 아빠가 그거 하시기 힘드시니까. 그나마 딸 덕분에 온라인상에서 그의 팬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다. 한 사람이라도 그 노래를 원한다면 기꺼이 무대에 서서 노래를 부를 것이다. 많이 만드는데 도움 준 우리 친구가 우리 막내딸이기 때문에 또 이 친구가 이걸 잘해요. 저보다 훨씬 빨라요. 저는 하려면 엄청나게 어려워요, 저한테. 근데 우리 딸들한테 이거 뭐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니고 금방금방 해버리니까.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컨트리 뮤지션. 25년간 국내 유일의 컨트리 뮤직 라이프 카페를 지켜온 이정명 씨. 그의 삶은 음악이 되고 음악은 삶이 되었다. 그래서 불러서 사라지는 노래가 아니라 가슴에 남는 노래가 되었다. 컨트리 음악에 대한 열정과 추억, 사람들의 마음에 강물처럼 흐르는 한 그는 행복하다. 저는 오늘도 남편 손을 꼭 잡고 거리를 나섭니다. 장보러 나온 길. 굴비, 여기는 굴비. 굴비 코너고. 남편은 앞에 어떤 상품이 있는지 얘기해 줍니다. 장보러도 낙지, 긍정적으로 하면서. 왜냐하면 저는 전혀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이지요. 사야 돼요, 뭐? 보리차. 보리차? 보리차 하나 사고. 색깔이 너무 빨갛네 아주. 근데 땡땡하네. 그래도 색깔이 토마토가 감 같아, 감. 감처럼 아주 주황색. 그래 감. 만져보세요. 어둠뿐인 나에게 과일의 색깔까지 설명해 주는 남편. 큰 감 같네. 자, 삼겹살 여보, 삼겹살 하나만 좀.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은 지난 22년간 나의 눈이 돼준 여광조 씨 덕분입니다. 내 남편 얘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대전 맹학교. 나는 이곳에서 직업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입니다. 항진되면 체열이 많이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요. 전율. 저는 처음부터 세상을 볼 수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병이 더 확실히 이렇게 내게 다가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나이도 있고 그 외워가지고 홍채염 포도막염. 이름도 생소한 병으로 24살 꽃다운 나이에 어둠을 만났습니다. 낯선 세상에서 첫 걸음마를 배우는 어린아이처럼 모든 걸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두렵기만 한 어둠. 그때 환한 등대가 돼 밝혀주고 길잡이가 돼준 이가 바로 내 남편 여광조 씨입니다.
36명의 장애우가 모여 일하는 공동 작업장입니다. 손발이 불편한 사람, 말 못하는 사람, 정신지체를 겪는 사람, 다양한 장애우들이 함께 일을 합니다. 내 남편 여광조도 이곳에서 6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재윤아, 그거를 타고 가야 돈을 절약하지 네가. 버스요? 아니, 왜? 그는 장애인이 아닙니다. 그는 목사입니다. 시각장애인과 목사와의 못 만남. 타고 집에 가. 장로님. 아픔도 많고 사연도 많았던 우리의 결혼은 쉽지 않았습니다. 대학 시절 처음 만난 남편. 선생님이 되고 싶어 대학을 다니던 중 실명을 했습니다. 이미 남편과 교제 중이었고 남편은 제가 전혀 앞을 볼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청혼을 했습니다. 스스로의 앞가림도 못하게 된 나. 결국엔 나를 떠나겠지. 저는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실명으로 학업을 중단하게 된 나를 위해 자신의 대학원 공부 틈틈이 제 공부를 도왔습니다. 신학대 입학한 저를 위해서 매일 자전거나 오토바이로 등하굣길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다가 교통사고로 함께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었지만 돌아보면 가장 행복한 시절, 남편의 도움 속에서 제 삶의 희망도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나는 동안 남편에 대한 제 마음은 열렸고 91년 우리는 부부의 인연을 맺었습니다. 남자로서 성숙된 부분도 있고 또 책임지려고 하고 굉장히 끔찍이 아껴주는 부분들이 마음이 점점 열리고 아, 이 사람이 이제 나를 버리지는 않겠구나. 정말로 그냥 일순간적인 그런 뭐 청년의 한때의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깊이 사랑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때가 되면 결혼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었어요. 남편과 한솥밥을 먹게 된 지 벌써 18년째. 그가 장애우와 함께 생활한 것도 비슷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실 남편은 장애인 복지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된 게 저를 만나면서부터였다고 합니다. 밥 맛있어? 네. 많이 먹어? 네. 저희 집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전혀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변에 장애인이 있어도 제 눈에 띄지가 않았는데 한 실명한 여자친구를 만나면서 주변에 맹학교에 시각장애인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고 아, 시각장애인들도 저렇게 공부하고 있구나, 또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눈을 돌리니까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인들도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장애인들이 제 눈에 보일 때 아, 제가 해야 될 일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보다 더 약한 사람들을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 제 삶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을 만나면서 제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장애우들의 만남을 주선하고 결혼을 돕는 것. 남편이 장애우들을 위해 처음 시도한 일이었지요. 단란한 가정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남편. 부모가 없는 장애우 신부를 위해 저희는 대리부모가 돼서 결혼을 축복해주기도 했습니다. 사위, 열심히 일하고 있어? 네. 돈 찾아왔네. 우리는 병일 씨를 사위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신부 측 부모가 됐기 때문에 맺은 인연이지요. 학교 잘 다녀? 예. 무슨 초등학교 다니니?
동대는 초등학교. 동대전 초등학교. 예. 택시 잘 얻었어? 예. 집에서 맛있는 거 밥도 맛있는 것도 잘해줘. 예. 내가 봐도 잘 얻은 것 같아. 예. 일 열심히 해. 예. 결혼 사업 이후에 관심을 갖게 된 것.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미랄 작업장. 장애인들이 미랄 같은 희망을 만드는 곳입니다. 전에는 그냥 집에서 그냥 집 구석에 앉아서 그냥 텔레비전 보고 했는데 여기 나오면서 생활이 기쁨이 생겼어요. 활기차고 딴 데에서는 일반인들하고 일을 하지만은 여기서는 전부 다 장애인들하고 같이 한 식구처럼 일을 하니까 즐겁고 재밌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일하는 기쁨을 알고 웃음을 찾고 있습니다. 주간 보호센터에서는 재미있는 율동이 한창입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성인 장애인을 위한 말하자면 장애인의 평생 교육원 같은 곳입니다. 10원짜리 5개. 5개면 얼마야? 40원. 에? 다섯은 뭐지? 1, 2, 3, 4, 5. 5. 5잖아. 그지? 50원. 그럼 이거 50원이네? 네. 기본적인 생활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곳의 교육 목표입니다. 했으니까 여기는 가정과 시설을 적절히 오가면서 생활하는 것. 장애인들에게 가장 이상적이라는 생각을 남편은 갖고 있습니다. 오늘 남편은 가정 방문을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꽃이 많이 폈네. 잘 지냈어? 박수 안 받아 우리. 중학교 때 사고로 장애를 앓고 있는 성훈이. 29,000원 줬대요. 걱정이 있다고 해서 남편이 방문을 했는데요. 빌린 거지. 그래가지고서. 능력 있네요. 능력 있어 닦을 수 있어. 엄마가 일을 하는 동안 성훈이 거처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엄마 있을 동안만 엄마랑 있으면 안 되냐고. 그래가지고 그런 게 우리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애를 어떻게 보낼 거냐고. 그래서 이제 또 목사님 오셨지. 아버지가 돌아가신 동안 시설에 가 있었던 성훈이 다시 시설에는 가기 싫다고 하니 엄마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겁니다. 하고서 보내지 말라고. 모든 면에서. 그래서 우리 성훈이 너 저기 8월달 되면 나랑 같이 가서 사는 거지. 단기보호 시설에. 거기 엄마와 가까운 곳에 따로 방을 마련해서 서로 자주 만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남편. 남편의 그런 제안으로 모자의 얼굴에는 비로소 웃음꽃이 핍니다. 성훈이 같은 장애인이 가족과 가까이 머물면서 재활을 돕는 프로그램. 남편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부모가 없거나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장애인들의 보금자리. 이곳에서 장애인을 보호하고 재활을 돕게 됩니다. 남편은 곧 완공을 앞둔 이 집을 둘러볼 때면 마음이 설렌다고 합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이런 장애인 시설을 다시 할 수 있게 됐고, 무엇보다도 저보다도 이런 시설에 꼭 입소하고 싶어하는 장애인들이 더 빨리 집이 완공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좋아하시고 또 장애인들도 좋아하는 그런 작은 천국 공동체를 이곳에서 좀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닭볶음탕. 감자 깎는 일은 남편이 합니다. 칼 쓰는 건 주로 남편 몫이지요. 감자가 너무 큰 것 같아. 아니고 이러면. 양념을 넣을 때 역시 남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골고루 갖은 양념이 들어가야 제대로 맛이 나는 것처럼 우리 부부도 손발이 잘 맞아야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함께 만든 닭볶음탕. 엄마가 한 닭볶음탕. 자, 끼리만 일단 먹는 거. 남들은 우리를 대단한 부부로 보지만 다른 부부와 비슷한 문제로 종종 다투기도 합니다. 애들 공부처럼 소소한 일은 주부의 몫으로 생각하는 남편에게 불평을 터뜨립니다. 저도 그저 평범한 한 남자의 아내인가 봅니다. (3분의 2)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5분의 1, 5분의 2, 5분의 3, 5분의 4. 그래서 분모가 하면 분모하고 분자가 되게 많잖아. 6분의 5는 1 밑에 수야 아니야 그러면. 그러면 다 되잖아. 신경질 부리지 말고 빨리 해. 맞지? 7분의 6은 맞아? 그러니까 0과 2를 반을 접으면 2분의 1이 되는 거고 4분의 3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거. 자신의 월급 반 이상은 다시 미랄 선교단에 기부하는 남편. 팍팍한 집안 살림살이보다는 봉사에 열정을 쏟을 때면 슬그머니 야속한 생각도 듭니다. 모든 게 감사하던 처음의 마음을 잊고 욕심이 점점 자라나기 때문이겠지요. 저녁을 먹은 후 남편과 외출을 합니다. 이번엔 제가 봉사를 하러 가는 겁니다. 남편은 제 길잡이고요. 팔 한번 봐요. 이제 많이 올라가나. 어떻게 한번 만세해 볼까요? 빨리 하나 개고 있어. 일주일에 2-3번은 여기저기 다니며 안마, 지압, 침술 봉사를 합니다. 심하게 아프셔가지고 이렇게 조금만 움직여도 이만큼만 움직여도 막 못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침 맞고 안마해드리고 해서 이제 팔이 이만큼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침 좀 맞으시면. 작은 능력이지만 사람들이 한결 좋아지는 걸 느끼는 건 제 보람입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어 이제 이렇게 침 맞게. 그동안 주위의 도움만 받았었는데 이제는 그 빚을 갚아나가려고요. 여기 사모님 순하다고? 그러니까 저는 뭐 평소에 다른 사람 다 도움받고 살잖아요. 뭐 가족도 그렇고 유일하게 뭐 다른 거는 잘 못하는데 유일하게 잘할 수 있는 거 하나인데 그거 해드리는 거죠. 이제 할 수 있으면. 이쪽도 한번 해봐요. 이쪽도 아내가 묻혔나. 절망 가운데 있던 내가 남을 위해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건 기쁜 일입니다. 보람도 느끼지만 한두 시간 봉사를 하고 나면 힘이 듭니다. 그래서 봉사를 하면 할수록 남편 얼굴이 떠오릅니다. 나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더 어려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남편. 그런 남편을 떠올리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릅니다. 이런 얘기할 때 참 어떻게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남편 보면 굉장히 그 누구나 할 수 없는, 아무도 정말 그렇게까지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자랑스럽고 존경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제 제가 그 남편 마음만큼, 남편 행동만큼 잘 따라주지 못해서 늘 미안한데 또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제대로 이제 아이들 먼저 생각하고 또 집 먼저 생각하고, 저는 욕심이 좀 그런 게 있는데 남편은 그런 게 정말 없어요. 정말
그래서 우리 주영이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서 남편이 모처럼 가족이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으로 우리를 데려간 이유가 있었습니다. 때때로 투정을 부리는 저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말이 있었던 겁니다. 아내가 사랑스러운 20가지 이유. 1. 남편을 끝까지 신뢰해주는 마음이 사랑스럽습니다. 2. 남편과 자식을 위해 아침마다 따뜻한 식사를 차려주는 마음이 사랑스럽습니다. 3. 맹학교에서 사랑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아내가 사랑스럽습니다. 경상도 사나이답게 어떤 표현을 상황 아꼈던 속에서도 남편. 조리 있게 말할 수 그런데 있는 남편은 침착함이 변함없이 사랑스럽습니다. 저의 작은 모습 하나하나를 가슴에 공부하는 담고 것을 있었던 좋아하는 겁니다. 아내의 모습이 사랑스럽습니다. 이런 고백도 나쁘지 않네요. 아니 사실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남편을 20대 초반의 젊고 싱싱한 청년의 얼굴로만 기억하고 있는 아내가 사랑스럽습니다. 시각장애인이지만 그래도 잘 장애를 극복하고 지금의 자리에 있는 모습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나에게 너무 감사한 과분한 아내인 것 같아서 감사해. 좋아해. 고마워. 더 없어요? 20개밖에 없어요. 내 마음의 남편은 20대 청년의 모습으로 영원히 각인됐습니다. 외모는 변했겠지만 나를 사랑하는 마음과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은 여전히 20대 청년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사랑해. 수고했어요. 시다. 나는 행복한 여자입니다. 나를 보듬고 더불어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까지 껴안는 남자. 큰 나무와도 같은 남편이 제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고백합니다. 당신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평화로운 주말 오후, 노천에 마련된 족욕탕에서 사람들은 휴식을 즐긴다. 이 조용한 분위기를 깨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시작. 더 빨리. 박수! 우! 네, 매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우리 감사드려요. 아이고 난리가 났어. 네. 김주현 씨가 나타나면 이곳은 금방 신바람이 분다. 이유 불문, 모든 이웃이 그에게 느껴야 할 대상이다. 네, 마술이면 마술, 풍선이면 풍선, 주례면 주례, 그리고 수방새 불 끄는 것만 불 끄는 것 모든 거를 잘하는 탤런트입니다. 자, 우리 주한 선생님 박수! 좀 장편으로 웃어봐, 장편으로. 매주 토요일 1시, 김주한 씨는 근무가 없는 날이면 봉사대회원들과 어김없이 이곳에 온다. 남의 행복이 나의 행복. 50평생을 평범하게 살던 그가 이웃을 위해 즐거움이라는 선물을 내주고 있다. 자주 이런 데 와서 저 건강도 챙기고 좀 많이 웃고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즐겁잖아요. 마음 자체가 젊어지는 것 같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곳의 아침을 맞는 풍경은 특별하다. 예, 좀 후련하시죠? 예, 오늘도 활기찬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활기찬 웃음과 함께 근무를 시작한다. 매일 아침 하는 장비 점검.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하루도 게을리할 수 없는 일이다.
하루 건너 24시간 맞교대를 하는데 화재와 인명구조일로 119 안전센터는 늘 긴장 상태다. 김주환 씨는 남들보다 늦은 37세의 소방관이 됐다. 퇴직을 2년 앞둔 나이지만 여전히 현업에서 뛰고 있다. 20여 년 세월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일해왔다. 그런 그가 봉사에 늦바람이 든 건 7년 전. 가고 떠나갑니다. 영감님이 깜짝 놀라 손을 다 내며 깎지 않고 나를 대이나 좀 데워줘. 단순히 이웃을 돕는 봉사를 벗어나 웃음과 즐거움을 주고 싶었다. 그렇게 점점 무대로 나서게 됐는데 그게 어디 쉬운 일일까 후배에게 한 수 배우기도 한다. 눈 감고 노래하시면요 청중들한테 실례예요 실례 그거는.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목이 메어 불러보는 이 노래는 연습입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메여 눈 감지 말고 눈 감지 말고. 목이 메여 불러보는 이 노래는 연습입니다. 엑서사이즈입니다. 아, 또 눈 감으시네. 박수 주세요. 노후를 걱정하는 나이에 김주환 씨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다. 사람들에게 보다 큰 웃음을 주기 위해 늘 고민이다. 저희 이제 휴식 시간에 또 틈틈이 이렇게 뭐 재충전이라고 할까 하여튼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틈틈이 이렇게 준비를 해야만이 또 이제 기쁨을 주니까. 이번엔 숙직실에 뭔가를 쭉 늘어놓는다. 마술을 독학으로 터득하고 짬만 나면 연구에 연구를 한다. 골똘히 연구하고 성공하면 흐뭇해하는 모양에 마치 놀이에 빠진 어린아이 같다. 웃음 봉사를 생각하면서 마술을 시작했던 그 점점 욕심을 내면서 레크레이션 1급, 웃음치료사 1급, 풍선아트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어려운 이웃에게 주례를 서줄 생각으로 주례 1급 자격증도 따뒀다. 그냥 낙천적인 성격, 그러면서도 뭔가 우직하면서도 강직한 성품입니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은 누구한테 굽히지도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런 성격. 이렇게 다양한 개인기를 겸비한 김주환 소방관. 그래서 소방교육은 주로 그의 담당이다. 그는 소방안전 교육을 위해 유치원을 직접 방문했다. 유치원생들의 눈을 사로잡기 위해서 사전 작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아이고 뭐요? 다리를 다쳤어? 그 다음에 아이고 뭐야? 손을 다쳤어 이번에는. 그래서 어디다 전화를 할까요? 아저씨가 하는 대로 시작. 아저씨 손가락 하는 대로 시작. 119자 시작. 아이고 너무 잘해요. 네, 이거는 재미있는 얼굴 표정과 다양한 행동으로 일단 분위기를 띄운다. 응급 상황에서 119로 신고해야 한다는 건 자연스럽게 교육이 된다. 살려주세요. 수영하다가 물에 빠졌어. 어느새 땀이 송글송글 맺히고 물에 빠진 사람, 등산하다가 떨어진 사람. 이렇게 밀고서 어떻게 해요? 이 아픈 사람을 병원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알았지요? 더 됐어요. 일부 교육이 끝나면 이어지는 보너스 공연. 그동안 갈고 닦은 마술의 기술을 아이들 앞에 펼칠 기회다.
마술은 조그만 실수에도 흥미가 떨어지기 때문에 살짝 긴장도 된다. 그래서 그는 짬만 나면 연습에 열중했던 것이다. 어설픈 듯 해도 벌써 5년 경력의 마술사. 눈과 귀가 그를 향해 모아진다. 사람들은 즐겁고 김소방관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보람을 느낀다. 그와 사람들에게 마술처럼 찾아온 행복이다. 그는 소방서로 직접 견학 오는 아이들에게도 교육만 하는 법이 없다. 늘 마술을 선보이고 실컷 웃고 돌아가게 한다. 그러다 보니 마술하는 소방관, 행복한 소방관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자놀이다 잡혀파는 아가씨와 신랑이 하네 이 세상에 애놀이 없는 장사가 어딨어 깎아달라고 졸라대도 막무가내라. 김주한 씨의 최초 관객은 그의 아내. 웃음이 많아 반응이 좋은데 정작 그녀가 웃는 이유는 남편이 너무 어설프다는 것. 아, 너무 어슬해요. 이러고 남의 앞에 선다는 게. 그렇지만 저래도 다 즐거워한다니까. 그게 잘 못해도 남을 웃게 해준다는 거 그거 한 가지. 마이크 여기 있습니다. 그거 한 가지가 좋은 뜻인 것 같아요. 감독 겸 코치 그거는 사랑하는 김마담이 감독 겸 코치입니다. 아주 훌륭한 코치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웃음이 넘치는 집에서 키운 두 아들. 긍정적이고 건강한 청년들로 잘 자랐다. 잘 모셔야지. 네. 가시지요. 예. 밤샘 근무에 피곤할 만도 한데 그는 잘 쉬지 않는다. 아내가 출근하는 길, 그는 아내의 충직한 기사이자 개인 비서다. 너무 감사하죠. 다시 태어나도 이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살고 있어요. 처남이 운영하는 식당이 아내의 직장이다. 근무하는 날이 아니면 식당에 와서 일을 돕는다.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웃게 하고 싶은 마음 자세 때문일까. 힘든 인생의 순간순간을 아내와 함께 견딜 수 있었다. 김마담 사랑해. 왠지 이렇게 꼭 부르기만 해. 저희 고모부님이 제가 봤을 때 진짜 최고의 신랑감에 최고의 아빠에 그런 분 제가 주변에서 이렇게 남자분들 뵀을 때도 그러고 저희 신랑도 봤지만 고모부님 같은 분이 안 계세요. 그가 하루 걸러 식당에 온 날은 분위기가 달라진다. 식구들 얼굴엔 웃음꽃이 피고 장모님은 딸밖에 모르는 사위가 그저 좋다. 야 우리 사위요? 말할 것도 없이 1등짜리 1등짜리 애꼽이야 애꼽. 음식 나르는 일도 스스럼이 없는데 자칭 친절 종업원이다. 즐거운 인생 누가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 만들어간다. 네가 났네. 아니 그게 항상 즐거우세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신호등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저 쳐다봐요. 아이고 그게 미친 사람이라 그러겠죠 뭐. 이제 신호등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시골령감 처음부터 하는 게 자놀이다. 잡혀 파는 아가씨와 신랑이 하네. 이 세상에 애누리 없는 장사가 어디 있어. 그러면은요 사람들이 막 쳐다봐요. 그리고 또 같이 웃는 분들도 계시고. 쉬는 날은 대부분 봉사활동으로 하루를 보낸다. 지금 가는 곳은 성남동에 있는 나눔의 집. 3년 동안 방문해왔던 곳이다.
그는 레크레이션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청소도 하고 배식도 직접 한다. 무슨 일이든 몸을 아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선다. 그러다 보니 삶의 의미도 자연스레 바뀌었다. 이게 봉사활동을 하면은 참 그 보람이 있고 행복해지고 참 즐겁습니다. 기꺼이 자신을 낮춰 웃음을 주고 몸을 움직여서 도움을 주는 김주한 씨. 자, 맛있게들 잡세요. 찌개요. 그리고 또 모자라. 얼굴엔 미소를, 마음엔 따뜻함을 안고 사는 비결. 바로 이웃을 향한 사랑 때문이다. 여기 식사를 하신 분들 또 나눔 이용하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삶의 그 질곡에 눌려가지고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상처받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배우는 거니까. 요즘 아내는 그의 수제자가 됐다. 풍선아트를 아내에게 열심히 가르치고 있다. 한번 먹고 살아야 되겠네. 두 아들도 객지로 보내고 단둘이 뭐가 그리 재밌는지 웃음이 끊일 새가 없다. 사실 김주한 씨에게는 소박한 꿈이 있다. 웃어서 힘이 안 들어가. 다 힘이 빠졌어. 나도 김마담한테 이제 웃는 거가 지금 전염이 돼가지고. 2년 후 퇴임을 하고 나면 가족과 함께 봉사를 다니고 싶은 마음이다. 저는 지금처럼 살고 싶어요. 지금처럼. 가족 그 악단을 한번 좀 이렇게 그 구성을 해서 이제 큰 아이나 작은 아이가 그 이제 악기를 좀 이렇게 조금 다룰 줄 아니까 뭐 이제 기타라든가 무슨 그 드럼 같은 거 이제 그런 거를 다룰 줄 아니까 1년에 뭐 한 분기마다 건대거나 그렇게 해서 가족 그 자원봉사단을 한번 만들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하루는 소방관, 또 하루는 마술사 김주한. 위기에 빠진 사람은 구원하고 소외된 사람에겐 도움을 주고 주변 사람에겐 웃음과 기쁨을 준다. 세상 이웃에게 아낌없이 주는 일, 거기에 그는 행복한 중독이 됐다.